찌 다리에 무게를 줘서 빨리 기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자립이라고 하는데요. 그 목적은 빨리 찌를 세워서 채비를 빨리 정렬을 시켜줘서 붕어가 중간에서 건드린다든가 끌고 들어간다든가 하는 걸 좀 방지해 줄 수 있고요. 수직 입수를 좀 유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CR 오버입니다. 오늘은 자립과 비자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끝으로 자립과 비자립의 찌올림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영상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 낚시에 있어서 자립은 찌의 다리에 무게를 줘서 기립을 빨리 시키는 것을 자립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립을 하는 목적은 찌를 투척을 했을 때 물이 잡는 장력이 있기 때문에 빨리 세우기 위해서 찌 다리에 무게를 줘서 빨리 기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자립이라고 하는데요. 그 목적은 빨리 찌를 세워서 채비를 빨리 정렬을 시켜줘서 붕어가 중간에서 건드린다든가 끌고 들어간다든가 하는 걸 좀 방지해 줄 수 있고요. 수직 입수를 좀 유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극조소음기 동계 때는 무게를 좀 많이 줘서 찌탑하고 몸통이 만나는 부분 쪽에서 몸통이 10% 정도 나오게 한다든가 또는 100% 찌탑하고 몸통이 딱 만나는 부분에 마친 이후에 찌탑을 내릴 수 있는 무게를 원줄에 분할을 줘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극조소음기 동계 때는 몸통이 조금만 나오게 그렇게 자립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은 몸통이 이런 극조소음기 때는 더 나오게 해서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10% 정도만 나오게 그렇게 해서 밑에 쪽에 원줄에 채비를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붕어들이 활성도가 좋은 그런 계절에는 자립을 하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몸통이 좀 많이 나오게 그렇게 해서 찌다리에 자립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도가 좋은 시기 때는 붕어들이 덤벼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립을 좀 덜 줘서 밑에 쪽에 봉돌을 좀 무겁게 해서 채비에 안정감을 좀 주고 그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립하는 방법은 찌다리에 오늘 해놓은 것 같이 관통형 줄을 넣어서 고정을 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편동으로 감아서 그렇게 자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가지고 계신 것을 이용해서 자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립을 한 이후에는 밑에 쪽 하단에 본봉돌을 가지고 찌탑 하단에 한목이라든가 두목에 맞추고 바닥 봉돌을 가지고 찌탑을 내려서 딸깍을 한다든가 한목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활성도가 좋은 경우에는 자립을 한 이후에 본봉돌을 가지고 찌탑하고 몸통이 만나는 부분에 맞춰 놓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닥 봉돌을 가지고 찌탑을 살살살 내려가서 딸깍 떨어지는 정도로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짧은 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 활성도가 좋은 경우에는
자립 무게를 가지고 몸통이 10% 정도 나오게 그렇게 해놓고 본봉돌을 가지고 한 마디에 맞춰 놓은 이후에 바닥 봉돌을 가지고 딸깍 떨어지게 그렇게 맞춰서 사용을 하고요. 찌가 좀 긴 80 이상 되는 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찌 다리에 자립을 10% 정도 나오게 한 이후에 본봉돌을 가지고 한 마디나 두 마디 정도 나오게 맞춘 이후에 바닥 봉돌을 가지고 한 마디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립을 하는 기준은 계절에 따라 동계에는 좀 덜 나오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활성도가 좋은 시기에는 좀 더 나오게, 몸통이 좀 더 나오게 그렇게 자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찌는 지금 비자립으로 찌맞춤을 해 놓은 건데요. 비자립 같은 경우에는 찌 다리에 자립을 하지 않고 원줄에 외봉돌을 사용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지금같이 이분할로 사용하신다든가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비자립 2분할이나 비자립 3분할 또는 외봉돌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찌맞춤의 기준은 자립을 했을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본봉돌을 가지고 찌탑하고 몸통이 만나는 부분 조금 더 들어가게 하단 한 마디 정도에 맞춰 놓고 바닥봉돌을 가지고 활성도가 좋은 경우에는 딸깍해서 두 마디 정도 내어놓고 낚시를 하고 있고요. 극조성기 이런 동계에는 찌탑하고 몸통이 만나는 부분에서 한 5cm에서 10cm 사이에 본봉돌을 가지고 맞힌 이후에 바닥봉돌을 가지고 살살살 내려가서 딸깍한다든가 개미꽂이 하단이라든가 반마디나 한마디에 맞춰서 그렇게 찌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쥐하고 비자립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추후 자립쥐나 비자립쥐를 가지고 낚시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조에서 자립쥐하고 비자립쥐의 찌맞춤을 찌탑 하단 한 마디에 맞춰 놨는데요. 찌를 두 개 다 눌러서 한 마디가 나오게 해놓고 놨을 때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보겠습니다. 똑같은 찌이고요. 똑같은 찌맞춤을 해놨습니다. 동일 부력의 똑같은 찌에 찌탑 하단에 한마디에 똑같이 맞춰놨고요. 좌측이 자립을 한 채비이고요. 우측이 비자립을 한 그런 채비입니다. 두 개를 눌러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좀 보겠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한마디에 눌러서 놨을 때 어떤 찌가 빨리 올라오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똑같은 찌맞춤에 좌측은 자립한 상태이고요. 우측은 비자립지인데 1차에서는 똑같이 올라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이 올라오는 그런 상태였고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틀리게 보이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마디에 눌러놨고요. 똑같이 올라오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찌다리에 자립을 하는 경우하고 자립을 하지 않는 비자립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자립지하고 비자립지의 올림 속도도 좀 비교해 봤습니다. 이런 극조성기 때는 큰 부력의 찌를 자립을 해서 부력을 좀 작게 해서 하단의 봉돌을 좀 적게 달리게 해서 예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비자립 같은 경우에는 활성도가 좋을 때 자립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활성도가 좋은 시기에 자립을 하게 되면은 하단에 봉돌이 작게 달리기 때문에 끌고 들어간다든가 빨림이 생긴다든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활성도가 좋은 시기에는 비자립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극조성기 때는 큰 부력인 경우에는 찌다리에 자립을 해서 부력을 좀 죽여줘서 작게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의에 따라 자립도 좀 해보시고 비자립으로 사용할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도 좀 생각하면서 낚시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재미있는 그런 낚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립과 비자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고요. 추후 낚시터에서 자립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CR 오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